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보실 건데, 최근에 박정희 회장님이 둘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의 키를 잡으시면서 10년 동안 결국 노력한 게 이제 평년 주가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년 주가라고 하는 이 회복의 의미가 상승의 의미인지 아니면 하락의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박지원 부회장님의 이제 승계 절차라는 거죠. 자, 이 승계는 악재인 건 맞습니다만 왜 악재이고 왜 두산은 지금 이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는군요. 지금 주가 진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7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정리해서 이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 리포트를 다 정리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끝까지 잘 집중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정 국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미국 시장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다? 월요일장 놓쳐서는 안 될 이 기회주를 잡아야지만 다시 미국장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이 히든주를 잡으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고 쌓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기대해도 좋겠고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드릴 건데 지금 우리 박정호 회장님께서 벌써 1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두산과 함께 버텨냈습니다. 실제 2016년 이후에 두산은 유동성 위기에 맞춰줬고요. 실제 핵심 계열사들은 매각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이때 허리띠를 졸라매서 두산은 겨우 버텨내는, 겨우 망하지 않게 하는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직격탄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위기를 맞으면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해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이 두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이 이를 갈았죠. 대규모 자산 매각을 하는데요. 어떤 매각을 했냐면 이제 두산타워를 매각을 했고요. 클럽모우 CC를 이제 매각했고요. 두산솔루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핵심 계열사까지 대거 매각하면서 결국엔 자금 마련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부채를 이제 3조가량 이제 상환을 시켰고 이 채권단, 그러니까 겨우 두산을 해체 직전에서 빠져나오게 만든 거죠. 자, 그런 박정호 회장님이 이 두산을 그냥 버티기도 힘든 이 두산을 이렇게 자산 매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다온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죠. 그 승부수가 여러분 반도체예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다 원정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닙니다. 박정호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계속해서 울부짖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 반도체였습니다. 위기 탈출 직후의 현금을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확장이라는 역발상 전략을 펼쳤던 게 바로 박정호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5년간 반도체에다가 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테스나를요 4,600억에 인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차곡차곡 이렇게 돈들이 쌓아 나가면서 결국 수인 전환을 시키고 2023년에 들어와서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이제 완성이 되고 2024년에 들어와서 기존 사업과 이제 원설 건설업계에도 호황이 찾아왔죠. 자, 그러면서 우리 박정호 회장님의 이번 승부수가 어떻게 됐다? 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두산이 완전 해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3조가량을 자산 매각해서 실탄을 확보했는데 이 실탄 가지고 그냥 현금 지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안주하자 이런 게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동안 반도체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원전과 두산밖에 같은 건설 업황도 호황이 되면서 결국에 위기를 바꾼 혁신가로서 박정호 회장님이 지금의 두산을 완전히 만들어냈고요. 여기에다가 평년 실적까지 그리고 평년 주가까지 회복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두산을 바라볼 때 박정호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평년 실적, 이 평년 주가를 회복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수첩을 열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년 주가 회복이 무슨 뜻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매출은 21조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가가 횡보하는 그 자리가 7만원이었거든요. 자, 7만원 세였는데 이때도 매출이 21조였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완전히 갈아 엎어버립니다. 자, 세회까지 갈아 엎어버리죠. 이제 갚아버리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정이든 가스터빈이 부활을 시키면서
결국에 엄청난 수주량이 물려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해서 매출 규모는요, 2010년 이제 피크를 쳤던 20조 이제 근접까지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역사적 최고치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은요, 역사상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두산이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뜻하는 말을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똑같은 7만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7만원과 6만원 사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2009년부터 약 2012년까지인데 이때 주가와 지금의 주가 라인이 똑같이 7만원과 이 6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7만원이지만 완전히 다른 7만원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격은요,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내려올 때의 가격이나 올라갈 때의 가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4년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 빚 많고 플랜트 회사 그냥 불안했습니다. 휘청휘청 거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조그만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조그만 이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산이 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AI와 AI 에너지 인프라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박정호 회장님께서 정말 미친듯이 돈을 아껴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의 주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오히려 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박정호 회장님께서 믿어왔던 두산 원전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건설 바스켓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기 반도체까지 합쳐야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다시 이 7만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7만원이 10년 전에는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구간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두산이 상승 구간에서 7만원이란 거죠. 즉, 적정 주가를 회복했다가 아니라 평년보다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7만원 선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닥을 탁 치셔야 됩니다. 아, 저번에는 내려올 때 7만원이야. 그러면 이 두산이라는 그룹이 엄청난 실적을 쌓을 때 7만원과 똑같이 지금의 똑같은 실적, 똑같은 주가 있지만 엄연히 다른 올라갈 때의 7만원은 이 7만원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제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끄집어봤을 때 제가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 딱 한 가지였어요. 결국에 증권사들은 한 가지를 보고 있다. 이 똑같은 7만원이지만 똑같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결국 앞으로의 더 큰 실적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두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박정호 회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왜 지금 박정호 회장님의 승계를 가지고 주가에 부담을 시키냐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실적이 좋지 못했던 시절에 이 얼굴이라는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정호 부회장은 원래부터 뭐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람이었어요. 그쵸? 이 사람은 결국 탈원전 정책 시기에서 원전 수주가 급감됐고요. 여기에다가 재무가 악화됐고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그런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 시기에 박정호 회장의 이름과 겹쳐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죽던 그때 그 사람이 박정호 부회장이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영 회장님으로 다시 승계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너 리스크로, 그리고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빼먹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 주가의 악재냐? 근데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똑같은 말씀드린 7만원, 이 똑같은 7만원이지만 완전히 다른 7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란 거예요. 시장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뉴스 자체가 아니라 이 뭔지 모르는 현재의 상태인데, 뭐야, 이거 상승하는 거야, 하락하는 거야, 이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그게 현재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실트론 인수 성공하면서 이 반도체 포트폴리오 완성시켰고, 이 세계 3위 점유율 이제 웨이퍼 레벨을 추가시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동안 대표주로 현금을 끌어오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고 포지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은요, 하락의 7만원이 아니고 누가 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 엄청난 수주를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승의 7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승계를 시도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성장 수익성, 프리미엄, 그리고 주가 상승에 더 크게 적용되는 국면이 오기 때문에 지금의 승계를 신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기다리시던 목표가 사용 조치, 이건 저만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승계 작업을 하더라도 나는 목표가 올릴 거야. 왜?
결국 두산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이제 상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고요. KB증권의 목표가도 이 11만원, 기존 89,000원에서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은요, 이 102,0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92,000원에서 102,000원으로 이 11%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두산의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NH증권의 목표가는 이제 93만원으로 이제 약 10% 이상의 목표가를 상향 조치를 했고요. 키움증권도 이제 120만원까지 보면서 무려 20%나 목표가를 상향 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의 목표가를 상향 조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적 이유에는 이 실트론을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 작업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정호 회장님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이 원전 SMR, 가스터빈, 이 SMR 수주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과 12만원, 이 1000밴드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 AI 밸류체인, 그리고 결국엔 전자비지 반도체 고부가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승계에 대한 할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63,000원 부근에서 큰 손이 이제 작용되고 있다. 왜? 64,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말아 올리고 이렇게 고점이 생성되면서 공매도를 통해서 밀어내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다시 매수하고 올리고 하면서 63,000원을 지키려고 하는 큰 손이 있다. 그리고 63,000원에서 다시 한번 주가 대폭발이 나왔고 여기에서 뭐 AI 버블이다 승계 작업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를 크게 본다면 겨우 1차, 2차 파동의 마지막 3차 상승 열리엇 5차 파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오히려 내려올 땐 여러분들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혹시 물려있다면 더 큰 대응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만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면서 이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자, 1분만 딱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익스프리에어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환희 시장이고요. 이건 공포 시장입니다. 지금 공포 시장에 주가가 이렇게 낮은 침체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이 공포시장에서 부자가 나오고 공포시장에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증권사나 모든 외국계는요, 이 공포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합니다. 실제 공포시장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어때요? 최저점을 찍었고 이제 공포 매도 시장이었습니다. 2020년 러우 전쟁이 발생될 때도 이제 공포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선포일 때 이 공포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엄청난 수직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큰 하락, 이때 공포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공포하는 시장에서 우리 미국 시장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원한 공포시장도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장도 없습니다. 결국 주가의 조정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이고 상승하는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에 여러분들 계좌가 빵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배경을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이해하셨으면 다행이고 안 되셨으면 다시 보시고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